두 분 전문가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변함없이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그리고 문희정 국제시사평론가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과 함께는 미디어 프로파일링 역시 유튜브에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표창원의 뉴스 아이킥을 검색해서 들어와 주시면 여러분께서 남겨주시는 소중한 댓글과 의견 저희가 실시간으로 다 확인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 모습을 직접 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희정 평론가님, 네. 최근에 그동안 이제 잘 언론에 안 나타나셨던 김건희 여사 미디어에 또 등장을 많이 하고 계시죠? 네, 보셨죠? 최근 뭐 미담으로 네. 많이 등장을 하시더라고요. 예. 13일에 공개된 거는 그 전날 이 정인양 그 묘소를 방문했다라고 네. 해가지고 거기서 뭐 청소를 하는 모습이 또 나오기도 했고 15일 공개된 거는 그 사회복지시설이죠. 우리 그 김하종 신부님이 운영하는 안나의 집에서 네. 뭐 2시간여 동안 설거지를 했는데 뭐 이게 이제 뒤늦게 밝혀졌다 이런 얘기를 하고 네. 또 18일 날은 대한적십자사 바자 행사에 참석을 하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서면 브리핑으로 전달이 되기도 했고요. 네. 예. 공교롭게도 뭔가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 일들과 관련된 얘기들만 쫙 나왔죠. 네. 예. 최 교수님. 예. 근데 사실 뭐 대통령 영부인께서 그런 봉사활동이라든지 이런 미담이 될 만한 활동하시는 거는 좋은 거 아닙니까? 긍정적인 거 좋은 아닙니까? 거죠. 네, 그런데 맞습니다. 왜 이렇게 뒤늦게 알려지고 뭐 여러 이런 어떤 논란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아마도 네. 대통령실에서는 부담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김건희 여사가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느냐가 부담이고 네. 또 하나는 이게 이제 만약에 언론사들이 직접 가서 취재를 하게 되면 네. 처음 그러니까 도착에서부터 갈 때까지 모든 장면이 다 취재의 대상이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 나온 그 사진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별 무난한 사진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사람들에게 봉사를 잘하고 있구나 이런 이미지를 줄 수 있는 사진들만 나와. 이게 이제 전속 사진사가 찍은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사진사가 찍을 때는 뭐 대통령 부인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가 생길 수 있는 사진을 안 찍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전체 과정이 공개된 게 아니라 특정한 장면만을 사진으로 찍어서 공개하게 되면 실제 전체 봉사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명확하게 알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네. 대통령실에서 어떤 자료를 준다고 하는 것은 홍보성 파일이거나 홍보성 사진이거나 기사일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네. 근데 홍보성 기사라고 하는 건 언론사가 받아서 그대로 기사를 쓰면 그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언론사들의 이제 예를 들면 뭐 회사도 그렇고 정부 기관도 그렇고 보도 자료를 보내지 않습니까? 네. 그럼 추가 취재를 반드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기사가 사실인지 또 이 기사의 이면에는 보도 자료의 이면에는 뭐가 없는 것인지 네. 이걸 다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자기 나름대로 기사를 써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만약에 사진만 제공하고 보도 자료만 제공하면 네. 직접 가지 않은 이상 그걸 그대로 토대로 해서 기사를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대통령실이 원하는 형태의 기사로 나올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는 거죠. 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아마 특히 이제 바자 행사에서 대통령실이 언론에 이번 취재는 일정 공개 전속입니다. 예, 라는 맞습니다. 메시지를 보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일정 전속 공개라는 게 전속이란 말이 네. 대통령실 전속 사진사가 찍은 사진을 공개하겠다는 거고요. 그 이야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취재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저는 좀 이례적인 게 뭐냐면 네. 사실은 이 그 적십자사 행사 같은 경우는 예전에 전직 대통령 부인들이 다 참석했던 행사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가셔야만 하는 행사였고 네. 누가 봐도 이거는 다 예정돼 있는 행사였는데 이거를 비공개로 하고 본인들이 찍은 사진만 제공해서 기사를 써달라고 요청한 것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언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주관적 판단이나 아니면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아주 객관적으로 있는 사실 그대로를 사진을 찍거나 영상을 찍거나 취재를 해서 기사를 적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제한된 정보를 가지고 제공된 정보를 가지고 기사를 써야 되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 네. 이거는 그 제공한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한계라는 거죠. 그게 이제 보도 자료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건데 네. 그 보도 자료는 보도 자료를 제공한 쪽에서 자기들에게 불리한 내용은 포함을 시키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진도 그렇고. 그렇겠죠. 근데 추가 취재가 불가능하잖아요. 왜? 행사는 지나가 버렸고 행사하는 당일에는 취재가 불허가 된 상태였고 나중에 알려져서 이걸 사진으로 제공된 것만 가지고 기사를 쓰다 보면 네. 긍정적 내용만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언론의 기본적인 사명인 권력에 대한 견제와 감시 또는 네. 혹시나 그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 살펴볼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차단됐기 때문에 취재에 의한 기사라기보다는 제공된 정보에 기반해서 기사를 쓰면 결국 제한된 내용만 들어가게 되고 그것은
정보를 제공한 쪽의 내용이 주를 이루는 그런 기사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근데 언론사 입장에서 기사를 쓰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네. 대통령 부인에 대한 동정이잖아요. 그렇죠. 이걸 안 쓸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정보는 제한돼 있어요. 이러다 보면 대통령실이 원하는 형태의 기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게 문제라는 거죠. 문희정 평론가님 뭐 전 세계 뉴스 계속 이렇게 네. 모니터링 하시니까 아니 다른 나라에서도 정상 뭐 배우자 여러 행사들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처럼 이렇게 전속 사진사가 찍은 것만 공개되고 언론이 이걸 받아 보도하고 이런 모습이 또 있죠. 있나요? 있습니까? 독재 정권 하에서나 전제 군주국에서는 반드시 그렇게 하죠. 아, 예. 우리가 그런 나라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 그런가요? 아, 예. 순간적으로 예. 예, 우리가 비교할 만한 뭐 유럽, 미국, 뭐 캐나다, 호주 보신 적 있으세요? 두 분 다 그 서구권에서 유학하셨잖아요. 혹시 그런 뉴스 보신 적 있으세요? 아, 저는 주로 나쁜 것만 봤죠. 그러니까 뭐 특히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초등학교 갔다가 포테이토, 감자, 철자 틀린 그런 거, 것까지 이런 다 거. 나오잖아요. 그런 게 재밌잖아요. 그런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잖아요. 시청자 그렇죠. 국민들이. 그런 게 다 나오잖아요. 예. 근데 지금 상태로라면은 완벽한 것만. 예,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 가지고 그런 게 노출될 수 있을까요? 없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게요. 예, 가장 큰 차이점이 그거고요. 저는 굉장히 저희가 지난 시간에 사실 MBC PD수첩 그 논문저자 김건희 편을 다루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게 이제 막 이슈가 되고 나서 갑자기 본물 터지듯이 미당 관련 기사들이 막 나왔거든요. 저는 왜 이 순서로 나오는 걸까? 이거 좀 약간 의도가 있지 않나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의도가 같아요. 있다고 네. 봐야 돼요. 왜냐하면 네. 홍보 매뉴얼 PR 전문가들이 하는 방식이 뭐냐면요. 네. 이슈는 이슈로 덮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하나의 부정적 이슈가 나오잖아요. 그럼 보도 자료를요. 긍정적 보도 자료를 계속 냅니다. 그럼 언론사가 그걸 받아 기사를 써줘요. 네. 아, 그럼- 최근에도 그런 것 있어요. 네. 최근에 노동자 사망 사건이 있었는데 그 회사에서 계속해서 긍정적인 얘기들만 내보내고 기사를 있더라고요. 아, 예.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요즘 이제 인터넷으로 보시잖아요. 네. 그러면 페이지가 넘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구를 검색을 하잖아요. 네. 김건희 여사 이렇게 검색을 하면 예. 최근의 뉴스가 가장 위로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뒤로 밀리게 되는 거죠. 그럼 페이지를 넘겨야 돼요. 2번이라고 하는 페이지를 눌러야 부정적 기사가 나오게 하는 그걸 소위 밀어내기. 밀어내기죠. 네, 소위 밀어내기라고 네. 그러죠. 네. 아, 그렇군요. 근데 2주 전에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일정 취재할 때 기자들에게 현장음 녹취 제한을 통보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기자단이 이것은 신영상보도 통제입니다라고 반발해서 철회한 일도 있었다면서요. 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음 녹취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아마 제가 볼 때는 지난번에 미국에서 있었던 그 비속어 논란, 네. 욕설 논란, 이 논란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아하. 근데 이거는 정말 취재를 제한하는 것이고요. 이건 언론의 자유로운 취재를 억압하는 행위예요. 절대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예. 이건 뭐 지금 그 기자들 얘기하는 것처럼 신영상보도 통제라고밖에 얘기할 수 없어요. 아니 있는 그들의 모습을 기자들이 취재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언론사는 혹시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나 세금을 받고서 일하는 공직자들이 실수하거나 잘못된 행동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면밀하게 살펴서 그걸 보도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만약에 녹취를 못하게 해버리면 증거를 못 잡게 되는 거잖아요. 또 기사를 쓰는데도 본인들이 쓰려고 했을 때 만약에 녹취가 안 된 상태에서 들은 것만 기사를 써보세요. 나중에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나는 그런 얘기 한 적 없다. 그렇죠. 이건 허위 조작 보도다. 이렇게 공격을 당할 수 있는 거거든요. 공문 보내겠죠. 그렇죠. 그렇게 보낼 수 있다니까요. 왜 그렇게 썼느냐? 그래서 무슨 MBC에서 근거로 썼느냐? 답장을 보냈잖아요. 네, 음성 전문가의 확인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그것도 말이 안 되는 행동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 권력기관은요, 언론에서 어떤 취재에 대한 제한을 두면 안 돼요. 취재는 자유롭게 누구나 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건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까 문희정 평론가 말씀하신 것처럼 네네. 제한을 두는 것 자체가 이거는 언론 통제라고 할 수밖에 없고 언론에 대한 재갈 물리기다 이렇게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네. 아니 거듭 다들 말씀하시지만 미국은 수정 헌법 제1조 언론의 자유, 집회의 자유, 종교의 자유가 표현의 있고, 자유 얘기하죠. 표현의 자유가 있고요. 예. 우리는 헌법 제22조에 분명히 그 명시가 되어 있는 헌법상의 자유인데 얼마 전에 그 바이든 대통령이 플로리다의 허리케인 피해 상황 보러 갔다가 또 비속어 얘기해서 네. 방송에 잡히면서 또 논란이 됐고 그래도 거기서는
제한 통제 못하는 거 아닙니까? 당연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백악관 같은 경우에는 예. 특별히 대통령의 안위와 관련이 없다면 대통령의 일정이 세세하게 시간 단위로 다 올라와 있거든요. 그렇죠.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그건 예. 공개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건데 저는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은 대통령의 일정과 관련해서도 우리나라는 이 정부 들어서 잘 공개가 안 돼요. 아. 희한해요. 빈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같은 행사인데 쪼개기를 해서 표기를 해놓은 경우도 있어요. 자,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가지고 네. 본인은 이 제2부속실을 안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도대체 지금 하고 다니는 행동들을 보면은 왜 제2부속실을 만들지 않는지도 의문인 거리와 그리고 또 하나 본인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들이 어쨌든 영부인으로서의 행동이라고 하면은 네. 대중 노출, 언론 노출에 대해서 굉장히 뭔가 꺼리낀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도대체 왜 그러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아하. 그러니까 영부인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왜 어쩔 수 없이 대중에 노출되고 언론에 노출돼야 하는 건 영부인으로서 당연히 받아들여야 하는 부분인데 왜 그 부분만은 네. 굉장히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좀 궁금합니다. 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네. 궁금하다고 하셨지만 뭔가 아실 것 같고요. 말씀 안 하시지만 최지봉 교수님 예. 뭐 언론학자시니까 예. 자 그러면 대통령실은 그렇다 치고 예. 언론도 그렇다고 그대로 따라가고 부안해동해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전혀 아니죠. 우리 언론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 언론은 그거를 문제를 제기하고 그리고 예. 취재를 취재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고 요청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언론의 지형 자체가 이건 뭐 제가 개인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언론학자들이 대체적으로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한 7대3 또는 8대2 정도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보수 언론이 훨씬 많고 진보 언론이 적다는 구조인데 예. 이 구조에서 카르텔이 형성이 된 거죠. 언론들이. 그러니까 침묵 뭐랄까요? 뭐 암묵적 침묵 또는 뭐 합의된 침묵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어떤 얘기를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죠, 지금은. 근데 저는 이런 관계가 어떤 데서 일어나냐면요. 언론 권력, 저는 언론 권력이라고 보는데 언론 권력이 정치 권력과 결탁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언론 권력은 정치 권력에 대해서 긍정적인 보도를 해주고 정치 권력은 언론 권력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제도적으로 뭐 예를 들면 새로운 사업에 뛰어들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준다거나 그게 대표적인 종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신문사들이 원래는 법으로는 종편을 못 만들게 돼 있었거든요. 방송 사업을 못 하게 돼 있어요. 신문 방송 겸용을 그걸 풀어준 게 이명박 정부 때고요. 그래서 종편이 생겼고요. 그리고 나서 저는 중간 광고 문제도 그렇고 이런 여러 가지 사안들이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돼야 돼요. 그럼 정치 권력은 제도적으로 언론사들이 더 많은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허용해 주고 제도적으로 법을 바꾸거나 아니면 제도를 바꿔서 그럼 언론은 그걸 받고 이제 언론사에 대해서 저 권력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고 뭐 이런 게 결탁이라고 저는 보는데 일반적으로 지금의 상황이 물론 그런 뭐 단적인 경제적 부분의 결탁은 아니라 할지라도 혜택을 받기 위해서 언론사가 일정 부분 정치 권력의 잘못된 언론관에 대한 비판을 하지 않는 거죠. 이게 이제 문제라고 보여지고 또 하나는 뭐냐면 소위 특종이나 단독이라고 달고 나오는 기사들 있지 않습니까? 특히 권력기관들이 뭐 검찰이나 이런 데 수사한 내용 이런 것들은 나오면 안 되는 것인데 특종이나 단독을 갈고 나와요. 그게 왜냐하면 밀착돼 있다는 증거예요. 근데 그게 특정 언론사에만 줘요, 그거를. 모든 언론사에 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근데 그런 것도 결국은 하나의 이제 어떤 연결된 고리라고 볼 수 있겠죠. 밀착. 그래서 다른 예를 하나 든다면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네요. 언론이 띄우고 예를 들면 여당이나 야당이 그걸 계속 공격하고 그래서 이슈화하는 이런 카르텔로 운영되는 게 언론의 현상이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이제 언론들이 이런 부분에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대통령에서 주는 것들만 받아 쓰는 형태의 구조가 이루어진 것은 그것이 그들에게 편하고 도움되고 경제적 이익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판단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근데 언론은 원래 받아 쓰는 자가 아니고 질문하는 자여야 그렇죠. 되잖아요. 그런 말인 거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 언론들은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조차도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예. 네, 뭐 최지봉 교수님 설명해 주신 그러한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보수의 가치는 자유 아닙니까? 자유 중에 핵심이 언론의 자유인데요. 스스로가 자유를 포기하는 분들이 보수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참 안타깝습니다. 다른 얘기로 좀 넘어가 보죠. 문희정 평론가님, 이번 주 우리나라와 관련된 뉴스, 국제 뉴스 중에 가장 무엇이 눈에
띕니까? 저는 이번에 그 한겨레에서 네. 그 정의길 국제부 선임 기자께서 쓰신 칼럼이 있는데요. 예. 영국의 지금 리즈 트러스 총리하고 네.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을 비교해 놓은 그런 기사가 있었어요. 그래요? 지금 영국은 사실 이 트러스 총리 때문에 굉장히 시끄럽거든요. 자, 이분이 지난달 6일에 취임을 한 분인데 벌써부터 퇴진 요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서요? 예. 보수 당원들한테 여론조사를 했더니 트러스 총리 싫어요 하시는 분들이 80%가 나왔다는 거예요. 예. 그럼 도대체 이 사람이 왜 취임 40여일밖에 안 됐는데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느냐. 그런데 그의 행태가 윤석열 대통령과 상당히 닮아 있더라.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아, 그렇습니까? 네. 자, 트러스 총리는 사실 그 영국이 지금 굉장히 경제 침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네. 총체적 위기 상황이에요. 브렉시트, 그렇죠. 그 이후로 코로나19 팬데믹. 그러면서 여러 가지가 그러니까 유럽이 다 어렵지만 특히나 영국은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보리스 존슨 총리가 파티게이트, 파티에 대한 거짓말을 해가지고 낙마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자, 이분이 이제 들어서면서 뭘 얘기했냐면 지금 이 어려운 영국을 내가 대규모 감세와 개혁으로 반드시 일으켜 세우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본인이 제시한 이 대규모 감세안 때문에 퇴진 요구를 받고 있거든요. 그 내용이 뭐냐? 네. 자, 상위 1% 50만 명 고소득자의 세금을 깎아주겠다. 하하. 그리고 기업의 법인세율을 깎아주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지금 전 세계가 금리를 올리면서 돈줄을 죄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려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영국이 정반대 상황을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파운드화가 급락을 하고 국가 부채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금리가 인상되면 당연히 일반 서민들은 대출 금리가 올라가니까 굉장히 허덕허덕하잖아요. 그렇죠. 영국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로 어렵냐면 성인 중에 4분의 1이 하루에 끼니를 한 번 이상 굶을 정도로 엄청나게 힘들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겠다. 근데 그러면 그 깎아준 세금의 빈자리는 뭘로 메꿀 것이냐. 거기에 대한 대책은 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들어가지고 네. 이렇게 정책 잘못하는 총리를 믿을 수 없다. 이러고 내외부적으로 지금 사태 압박이 엄청난 거죠. 아, 네. 지금 말씀 들어보면 윤석열 대통령과 비슷한 부분이란 게 감세 하나로 보입니다. 아니요. 첫 번째가 있습니까? 고집불통이요. 안 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주변에서 안 된다. 전문가들도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아. 예. 무조건 이거 하겠습니다라는 네. 식으로 얘기를 했고요. 예. 두 번째. 자, 6,700만 명 정도 되는 영국 국민 그리고 시장의 어떤 상황보다는 네. 단 16만 명의 보수당 대의원 투표권을 가진 사람들을 보는 정책을 내놨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치나 국정 철학이 없는 출세 지상주의자인데요. 이분은 네. 진보적인 가족 내에서 나고 자라가지고 대학생 때까지만 해도 마거릿 대처를 비판하는 편에 섰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보수당으로 들어와서요. 네. 그리고 그 뒤에 행보도 굉장히 특이합니다. 네. 브렉시트를 반대했다가 나중에 또 브렉시트를 찬성을 합니다. 그랬다면서요? 왜? 예, 본인의 정치의 출세에 도움이 되니까.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 예. 이분이 가진 노동관이 되게 윤석열 대통령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영국의 노동자들 더 많이 일해야 된다. 이분도 그 얘기했고 영국의 노동자는 최악의 게으름뱅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영국 언론들이 과거에 이 트러스 총리가 어떤 말과 행동을 했는지를 적나라하게 다 보여주면서 왜 이 사람을 믿을 수 없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아하. 네, 지금까지 말씀 주신 것은 문희정 평론가님의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점. 예, 저의 네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 강조해서 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한겨레 신문의 정의길 칼럼을 참조하셨다는 것. 네네. 네. 거기 보면은 또 정 기자님의 또 새로운 시각을 보실 시각도 수도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최지봉 교수님, 예. 트러스 총리,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영국은 선진국으로 네. 잘 알려져 있고 민주주의의 또 본산이기도 그렇죠. 하니까 영국의 총리와 비슷하다 그러면 좀 기분이 좋아야 될 텐데 그러니까. 좀 느낌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지금 이제 문희정 평론가 설명 다 하셨잖아요. 예. 근데 그 모든 게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다는 네. 거죠. 아, 그게 그렇죠. 이제 다른 점이에요. 또 그렇네요. 우리나라 언론과의 차이점이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희정 평론가 평가하신 것처럼 지금 트러스 총리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정책 행보를 보면 그다지 다르다고 보이지 않는데 왜 우리 언론은 지금 영국의 언론들이 하는 방식의 보도를 못하는 것일까에 대한 문제 제기인 겁니다. 네. 영국의 언론이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PINO라고
그렇게 총리를 지칭을 해요. PINO. 네. 그냥 뭐야 Prime Minister in name only. 아, 이게 우리말로 이름만 하면 홀만 남은 총리다 이런 그러네.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지 사장이요. 뭐 쉽게 표현하면. 개인적인 역시 문희적 평론가님의 개인적인 표현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보도할 수 있는 게 언론이에요. 저는 이런 게 언론의 자유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권력을 갖고 있는 총리라 하더라도 비판의 지점이 있으면 비판하고 좀 강하고 심하게라도 비판이 이루어진다는 거거든요. 근데 과연 우리나라의 언론들은 이만큼의 비판을 하고 있는 건가 그러면 물론 제가 무슨 윤석열 대통령 무조건 비판을 한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비판의 지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비판을 별로 안 하고 넘어가거나 일면 탑에 실지 않고 저 구석에 실어놓거나 아니면 형평성에 맞지 않게 다른 한 정당에 대해서나 다른 어떤 정치 지형에 대해서는 공격을 하면서 이쪽 진영에서는 전혀 얘기를 안 하거나 네. 이건 불균형한 거잖아요. 불공평한 것이고 언론이 과연 이런 형태로 보도하는 것이 맞는 거냐 하는 점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저널리즘에 있어서 유일한 국익은 진실이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디어 프로파일링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